자, 북미 실무협상 결렬, 남북경협조 오늘 동반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 방송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남북경협조, 그래도 워낙 뭐 한 1, 2년간 빠진 것도 있고요. 최근에 갑자기 또 북미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서 좀 기대감에 좀 사신 분들도 아마 꽤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8시간 만에 협상 마무리 짓고 결렬됐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남북경협조 죄다 내려앉는 모습인데요. 자, 우리가 뭐 바이오도 봤던 것처럼 어쨌든 뭐 주가 또 빠질 만큼 빠진 상태에서 뭐 아직 영원히 또 대화를 안 할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러다 또 언제 또 대화한다더라 하면 또 바로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일단 남북경협조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희망은 있긴 한 건지 결론부터 좀 듣고 깊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김동욱 파트너님. 네. 자, 일단 뭐 남북경협조 기대를 모았다가 바로 엎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인데, 자, 어쨌든 뭐 당장 뭐 10월달 남은 기간이든 연말까지든 희망은 좀 있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희망의 빛이라고 하는 게 점점 더 엷어지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괴로운 일이 아니실까 싶고, 지난주에 잠깐 희망 섞인 목소리들이 나왔고 또 역시 뭐 트럼프 입을 통해 가지고 북미 간에도 어떤 진전이 좀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제로 다룰 미중 간의 문제인 것처럼 항상 뭔가 회담 앞두고 희망을 주는 건 트럼프가 앞장을 서는데 결과값 나오는 거 보면 별 결과가 없이 뭐 하노이 재방송이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좀 결과값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대통령께서도 뭐 DMZ 평화특구라든가 또 뭐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라는 또 옆에서 이렇게 좀 뭔가 바람을 좀 집어 넣으시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공연불에 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이번 그 결과값에 대해서는 저는 뭐 분석이 다양하지만 결국 트럼프가 지금 입지가 좀 약해지면서 북한이 더 어떻게 보면 좀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더 강력한 뭐 해제와 관련된 그 동기부여를 주지 않으면 꼼짝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진위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정도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뭐 마땅치 않으니까 안 받은 걸로 생각을 하고, 일단은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연말까지 기한을 두고 더 적극적이고 통 큰 계산법을 갖고 나와라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일단은 아주 희망해 볼지는 연말 정도까지 살아있는 건 맞는데, 트럼프의 입지가 결국 연말 전에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가고 북한의 또 상황도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오늘 낙폭이 꽤 나왔고 지난주 중반에 잠깐 나왔던 반등을 거의 다 잡아먹는 식으로 그 이상으로 지금 내려왔고 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추가적으로 내릴 부분은 크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한 두어 달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면에서 기회비용을 여기에다 그냥 잠수를 타고서 있을 거냐 아니면 지금 뭐 신나게 가는 다른 섹터에서 붙을 거냐, 이거는 이제 고민하실 레벨이지만 두 달 동안은 사실 가격적으로는 큰 조정이 없더라도 기간 조정이 있을 확률이 높으니 사실 이쪽에서는 기회 요인을 그렇게 잡기가 한 두 달 정도 기간 동안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자, 정리를 해보면 뭐 최근에 워낙 남북경협조는 많이 빠졌던 상태고요. 이제 또다시 북미 대화 재개 분위기가 좀 잡히다 보니까 최근에 기대감이 좀 올랐는데, 자, 어쨌든 오늘 주가 대부분 많이 빠져서 최근에 반등 나온 건 다 반납을 한 것 같다. 뭐 이 위치라면 추가적인 가격 조정은 깊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연말까지는 좀 지루한 박스권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자, 이런 일단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조일교 파트너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일교 파트너께서는 남북경협조 얘기는 많이 잘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자, 오늘 어쨌든 우리 투자자분들은 정말 남북경협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많이 빠졌으니까 이것도 이제 바이오처럼 한번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바이오 제가 종목 얘기 안 하는데 종목 가져왔잖아요. 좀 네. 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네요. 네. 네. 이 남북경협조도 다르게 좀 분석해 볼게요. 아, 다르게 볼 부분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남북경협조 잘 얘기 안 했거든요. 네. 하지 말라고 막 얘기했고, 근데 남북경협조는 펀더멘탈로 분석하면 안 됩니다. 아직 미래의 일인데 뭐 벌써부터 펀더멘탈로 분석하면 정치적으로 분석해야죠. 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이 이것 좀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시장으로 탁 들어가면 테마주를 할 때
지금 얼마나 되나요? 제가 뭐 하다가 시간 뭐 해외 정신 볼 거면 바로 넘어가세요. 시간 충분히 괜찮습니다. 우리 네. 해외 정신 정리한 거니까 저보다 끊고 다시 하면 돼요. 네, 자, 네. 테마주의 메커니즘을 보면 최근에 이 테마주 메커니즘 잘 보세요. 2개 이상의 강력한 테마주가 없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스마트 머니가 예전만큼 이렇게 강력한 유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대선 관련주 마약 사건 나오면서 끊겨버렸죠.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 열풍 음성 판정 나서 끊겨버렸죠. 네. 그다음에 남북 쪽 끊겨버렸죠. 그러니까 바이오가 세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서 볼 때 테마주를 볼 때는요. 예, 강력한 테마주가 2개 이상 뜨지 않아요. 하나만 뜨는 거죠. 두 번째는요. 보세요. 테마주의 그룹핑이 안 나와요. 앞으로는. 그 테마주가 들어올 때 1등주 그룹에서는 3개만 의미 있게 상승해요. 근데 이거 왜 남북경협주 얘기다 이 얘기를 하느냐. 제가 얘기 드릴게요. 앞으로 테마주 할 때는 여러분들 EF만 보시면 돼요. EF. 뭐냐면 first하고 fresh해야 돼요. 네. 그 뭐냐면 최초라는 기사가 떠야 돼요. 근데 남북경협주는 최초가 아니에요. 너무 식상해요. 네. 그 지금 트럼프하고 바이든, 트럼프하고 워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탄핵 얘기하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최초의 예전과 같지 않은 제안을 북한에게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없죠. 그러니까 first도 안 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F는 flash도 안 돼요. 그러면 first와 flash였던 거 한번 볼까요?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 열풍 엄청 많이 갔죠. 왜 갈까요? 첫 번째 한국에서 처음으로 발생됐죠. first죠. 그다음에 최초로 발생되고 확산 속도가 되게 빠르니까 프레시 하잖아요. 신선하잖아요. 자, 바이오주 왜 갑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못 가다가 HLB가 처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임상 3장에 대한 유효성 데이터를 발표했잖아요. first죠. 그러니까 새롭잖아요. 프레시 하잖아요. 남북경협주 프레시 합니까? 못 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 언제 프레시한가?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선하고 가까워지는 내년 2분기 정도 아닐까 싶어요. 그럼 뭔가 프레시한 정책이 나와야죠. 이전에 네. 그런 정책이 아니라. 제가 볼 때 뭐 미국에서 김정은을 초대한다든지 뭐 이런 뭔가 나와야 되죠. 아니면 네. 뭐 리비아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이 뭔가 나오라든지. 지금 뻔한 얘기고 지금 트럼프가 남북 경협주 이렇게 신경 쓸 상황이 아니죠. 좀 이따 제가 말씀. 그러면 퍼스트도 안 되고 프레시도 안 되죠. 근데 가겠습니까? 그 내년까지 좀 기다려라. 내년 1분기, 2분기까지는. 아직은 좀 한계가 있다. 제가 말씀드린 테마주는 EF만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네. 퍼스트하고 프레시. 없어요 지금 남북 경협주. 됐나요? 네, 깔끔하게 이제 정리가 되네요. 일단은 뭐 사실 테마가 좀 강력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정말 신선해야 되고 사상 최초야. 이런 개념이 좀 붙어줘야 되는데 일단 남북경협주는 일단 그 개념은 일단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은 좀 말씀 주신 것 같고 다만 이제 내년 어쨌든 간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니까 대선 시기에 좀 임박한 물론 연말에 대선입니다만은 선거 관련된 부분에 좀 임박한 시기인 2분기 정도에는 뭔가 또 약간 프레시한 이런 또 분위기 한번 만들어지지 않을까? 퍼스트하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자,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은 시장 주도주로 나서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우리 남북기업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은데 맞습니다. 네. 조금 두 분의 파트너께서는 그렇게 네. 희망스러운 얘기를 주진 않으신 것 같아요. 네, 뭐 나중에 누구 말이 맞는지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맞습니다. 박찬호 파트너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남북경협주는 당분간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결렬되면서 실망감으로 인해서 조정은 있는데 저는 두 분 생각하고 약간 좀 틀리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북미 회담이 조만간에 또 열릴 수 있다. 저는 2주는 좀 아니고 적어도 한 4주 내에 다시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적인 정치적 스캔들을 빨리빨리 해결을 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스몰딜이나 물꼬를 터놓고 일단은 외부적인 부분 북핵 이슈, 그다음에 미중 무역 협상을 어느 정도 빨리 좀 마무리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미국의 대북 제재가 너무 심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북한의 달러, 즉 외화가 거의 다 말랐습니다. 달러가 말라 있는 저 요인 중에 하나가요. 북한에 이제 그 총 보위부가 있는데 이 보위사령부 이쪽 계통에서 외화벌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북한에서 사정, 숙청을 할 때는 보위부나 호위총사령부 이런 부분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즉 거기에 장군들은 건드리지 않는데 이번에 최근에 숙청하고 그다음에 이 장군들한테 외화 자금을 한마디로 뺏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현재 외화가 심각하게 부족하고 그 다음에 생필품도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원유부터 해가지고 이런 생필품이 부족한데 그러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 시간적으로 촉박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렇게 북미회담을 이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번에 결렬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북한은 기존에 영변뿐만 아니라 동창리 그리고 저희 풍계리 이쪽에 관련돼서 세 개의 패키지를 내놨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는 이미 노출된 부분이고 니네가 숨겨놓은 새로운 지역에 있는 핵시설과 핵미사일을 폐기해라. 이 부분을 서로 가지고 의견 충돌이 있어서 결렬이 되었습니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 그 쓰레기 같은 부분 세 가지 패키지를 주고 예를 들어서 그 개성공단 재개나 그다음에 북한의 광물 자원 이런 부분을 수출할 수 있는 허가권을 다시 한번 얻으려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새로운 것을 내놓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급한 것은 오히려 미국보다는 북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에서 다시 한번 한 3주나 4주 이후에 다시 한번 북한에 손을 내밀면서 북미 회담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남북 경협주를 보자면 과거 바이오를 보는 듯한 기분도 듭니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해서 남북 경협주도 아주 시장 주도주로 등극이 됐었고요. 실질적인 북미 협상이 좀 빨리 우리가 원하는 만큼 풀리지 않다 보니까 결국 남북 경협주도 사실은 지난해 4월을 고점으로 해서 1년 내내 빠졌던 그룹단 중에 하나인데요. 자 어쨌든 최근에 별 기대도 없었고 주가도 많이 빠졌다는 가격 매력 외에는 별 기대도 없었습니다만은 갑자기 또 북미 협상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 기업도 좀 꿈틀대는 바닥을 좀 탈출하는 모습을 줬다가 마침 또 이 북미 협상 8시간 만에 마무리 짓고 결렬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죄다 급락을 했습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부분이라면 앞서 바이오 얘기할 때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많이 오른 것만한 악재가 또 없고 또 많이 빠진 것만한 호재가 없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또다시 올랐던 거 다 반납을 한 상태다 보니 이 가격대라면 당장 완전히 북미 대화 자체가 앞으로 없어지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 좀 하방을 잡을 수 있는 가격권에 진입을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가격권에서 이제 또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언제 있느냐에 따라서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위치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